정말 인사 오지 박습니다. 와, 구독자가 54명이 됐습니다. 와, 정말 아무도 안 볼 채널이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여러분들 대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여 있죠. 거의 끝난 거 아니냐, 비트코인 영원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더리움 쓰레기 아니냐, 텀리 잡혀가는 거 아니냐, 마이클 세일러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한 방 더 남았습니다. 아직 한 방 더 남았다잉? 뭐 이렇게 되는데, 시장의 공포감이 휩싸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도 관심이 오는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지. 얘는 뭐라고 하는 거지? 얘는 뭐라고 하는 거지? 다 의미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대로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생각한 거대로 하는 거죠. 채널에 오셔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비트마인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마인은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체 인원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직원이 30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비용 제하는데, 자기네들 갖고 있는 거 스테이킹 수익으로만 해도 남아돕니다. 돈 벌고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더리움 자체 자산이 내려가니까 비트마인 보유 자산 가치도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터무니없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고통들이 되었다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을 돌이켜보면 이때가 기회였는데 하면서 차트를 밀었다 줄였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제나 그때가 기회였다, 지금이 투자하기가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계좌는 지금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손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주씩 계속 사모으고 있는 게 언젠가는 이더리움 값이 돌려질 것이고, 그러면 비트마인도 보유자산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돌아갈 거라고요. 평단가가 점점 낮아져 있고, 낮은 평단가에서 많은 주식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주식 수량에 의해서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복리의 법칙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고 일정하게 계속 투자하고, 여기 다 박제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서 요즘 댓글 달아주는 게 그렇게 고맙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조롱도 괜찮아요. 놀림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리 와서 맴매 좀 맞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은 관심이니까. 그렇게 맴매 좀 맞자라고 지금 2026년도 2월달 초에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박제하지만, 이거를 2027년도 1년만 지나서 다시 그걸 보고서 얘기하면 정말 다른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투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지난주에 제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얼마나 돈에 대해 무지한지, 돈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이야기를 할까 해요. 세상은 그대로다. 단지 미쳐 돌아가는 거는 나일 뿐. 내 정신과 내 마음 상태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와씨 불안해, 무서워,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공포에 내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폭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롱 포지션을 밑에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때면 바닥이겠지 하고 도박처럼 롱 포지션을 레버리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지면,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의 물량만으로도 효과가 떨어지면 이 레버리지 포지션은 담보 부족으로 청산당해 버립니다. 기계가 그냥 무지성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그 밑에 매도 압력이 세지니까 폭락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점입니다. 사실은 완전히 변태스러워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자의 숙명이고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될 공간이죠. 그게 지금이냐, 어제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정확한 날짜는 찍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 구간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게 언제인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사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제일 낮은 가격에도 주워 모은 주식들이 있을 거고, 그 주식들이 시간을 지나가면 또 크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 개인의 생각이고, 저 개인은 이제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똑똑하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처맞겠어요? 전 아파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모든 정보는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나 매수매도의 추천이 아니다. 모든 매수매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면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가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 몰트봇이라는 애가 나타났어요. 몰트봇이 뭐냐? 지금 AI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 AI가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가 그동안의 화두였어요. 그러면은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대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의 화두였는데, 몰트봇이라는 애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설치해놓으면 나의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있고 나의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다 기억하고 그대로 알아서 문제까지 발견하고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가 있다 그러면 알아서 해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메일을 뭘 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답장해. 나한테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뭐 물건이 필요한 거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결제해. 물건이 막 와있어.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고 너무 생산성이 높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러면 소프트웨어 주식들 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AI가 너무 빨리 발달하니까 그 AI가 다른 거를 다 대체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일각에서는 돈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리턴이 불분명하니까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공포감도 또 있어요. 마치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얘네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무형의 자산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로 치면 제가 좋아요와 구독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담보로 대출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입증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리턴되어지지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제 상황도 너무나 불안하고 미국 상황도 너무나 불안하고 하니까 어제 테크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금, 은 이런 애들까지 싹 다 빠졌어요. 불안하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데 금하고 은도 빠진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지금은 현금이 최고야. 현금화하는 압박이 심해진 거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케빈 러시가 등장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축소시키면서 유동성을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수익이 난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일단 쟁여두는 그러한 패닉셀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올해 말이 될수록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내가 다른 거 투자하다가 여기가 좋아 보여.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여기 가야지 하면 여기서 한 대 맞고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또 맞고 죽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것도 독이 될 수가 있고 양싸다구는 진짜 조심해야 돼.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다면 이 회사가 혹은 이 자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고 투명하고 유망한 자산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폭락을 어느 정도 맞더라도 그거는 매수의 기회지 사실 매도의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P를 예를 들면 S&P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아주 높은 우상향을 해왔죠. 그 사이에 9.11 테러도 있었고요. 건버블도 있었고요. 외환위기도 있었고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당연히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극복해갖고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AI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 더 무섭어요. 코로나 때는 저는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길을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픽 쓰러져. 그럼 진짜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으 하면서 피해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사람들이 픽픽 실어져 나가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공포감 속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 열렸고 물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 극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다 극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제 3차 대전 아니냐, 핵전쟁 아니냐, 뭐 푸틴이 핵시설을 공격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계속 싸우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세계를 지금 다시 재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영국이고 뭐 유럽이고 나 모르겠다. 너네는 사실 쓸모도 없다. 니들 뭐 문제가 많잖아. 제가 유럽에 있었지만 문제가 많아. 핸드폰도 못 만들고요. 자동차 잘 만드는데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뀌었잖아. 중국 애들 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고. 그리고 걔네 이제 관광상품 제외하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걔네 또 문제가 이제 뭐 이거는 약간의 인종차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무슬림들이 자기네 종교 색깔을 그대로 갖고 온 채로 사회에 섞이려고 하지가 않으니까 부딪힌단 말이야. 이게 잘 섞여주면 좋은데 부딪히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 애들은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얘는 구매력이 사라졌다. 안 돼. 됐어. 이럴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은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러고 그 세계 질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 미국이 우상할 것 같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미국이 우상하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수익에 밝은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을 믿어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탐욕을 믿어야 됩니다. 구 트위터 X에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전시 테크놀로지의 펌리 그리고 김승호 회장 머니어스라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가진 분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들은 사기꾼이고 이 회사는 스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라는 골자의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를 AI로 돌려서 어느 정도 검수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팩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다 읽어봤지만 거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운영진들이 굉장히 탐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진은 탐욕스러워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수백
수백조의 돈을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서 주주들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진의 탐욕이 주가를 올릴 것이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은 영원히 떨어질 것 같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바닥을 다질 것이며 다시 반등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더 탐욕스럽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기다려야지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맞설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비트코인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바보입니까? 일론 머스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화폐는 에너지다, 에너지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화폐화 시킨 거는 비트코인이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는 다 찬양하고 믿고 그러면서 왜 이건 안 믿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월가는 이 이더리움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은 기존의 금융체계로는 앞으로의 그 신금융을 맞이할 수가 없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의 체계가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진통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했던 예를 들어드리면, 한번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잘 모르고 산 주식을 아주 높은 단가에 사서 3년 반을 물렸어요. 이 3년 반을 물렸는데 이 주식이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내려갑니다. 정말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무섭고 어렵고 돈은 자꾸 없어지는데 본전 생각나서 팔지도 못하고 이러는 와중에 3년 반이 지나갔고, 그리고 그 주식은 결국에는 제가 3분의 1까지 올라왔을 때 판매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이제 새롭게 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3년 반에 대한 복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매일같이 일정한 수의 양을, 일정한 금액을 이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계산을 수기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물렸을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기로 일정 금액을 주식을 계속 샀다면 그러면 수량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가격은 계속 줄어드니까 나중에 사는 수량은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평단가는 수렴해질 테고, 그리고 이 회사는 망하니 안 망하니 뭐 없어질 거니 이런 말들을 계속했지만 결국 그 회사는 제가 판 가격에서 5배 이상 더 올라갔어요. 그때 많이 느꼈죠. 이게 주식 투자구나. 지금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계속 빠지고 공포의 진짜 도가니예요. 지금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그거 있죠. 동네 바보들. 제 이더리움 투자한데 병신 하면서 돌 막 으씨 이러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한데 병신 하고 이렇게 던져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내년이 이맘때가 되면 또 완벽하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맞겠죠. 이것을 계속 들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트래킹하고, 얘네가 언제 뭐 했지, 무슨 일을 했었지, 무슨 말을 했었지, 경영진이 작년에 했던 얘기랑 올해 했던 얘기랑 다르네, 3년 전에 보고서와 작년에 보고서, 올해 보고서의 차이점은 뭐가 있네,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이제 그 회사가 나의 회사가 되고 내 회사가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가져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세상에는 돈이 많아, 근데 나만 돈이 없어. 그게 진리야. 남들은 돈이 다 많아, 근데 나만 없어. 그게 진리인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조금씩 계속 사야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안정적인. 그런데 세상에 안정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돌은 안 변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건 뭐냐?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 많은 주식 투자 서적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인간의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들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불이 나면 도망가야 돼. 살아야 되니까. 사자가 쫓아오면 도망가야 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주식 투자 폭락을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서 판단을 잘해야지. 이게 진짜 폭락인지 가짜 폭락인지 모르겠으니까. 건물이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건물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내가 착시현상을 일으킨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들어가야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게 공부가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의심병 환자처럼 나 의심스러워, 얘 의심스러운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인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물리고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너무 주눅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번에 실패했어. 여러분, 저도 많은 부분을 들어가 있고 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나 인생을 끝낼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진짜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조차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들 생각하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거를 강권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또 많이 오를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락이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매력적인 상태가 되어지니까 또 골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들어올 테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또 좋은 모습으로 이 회사를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조차 지금 평단가가 내려왔어요.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단가 내려왔어요. 톰리 평단가 좀 맞았습니다. 지금 톰리가 역사를 썼어요. 역사적으로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미실현 손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손실 확정하면 역사에 찍히는 거예요. 그만큼 미래는 알기 어렵다. 미래는 알기 어렵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조롱을 받겠죠. 막 살해협박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두 사람은 이미 백악관에도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도 끝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하락분을 맞고 있고 그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일관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이클 세일러 최근에 그랬죠. 막 하락하고 있는데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배당해줬어요. 보란듯이 우리 배당한다 하고 배당해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또 더 샀죠. 비트코인들 더 샀고 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더 샀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기의 그 이득을 위해서 더 산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 결국 다 1년만 지나가면 다 묻힙니다. 아크의 캐시우드도 비트마인을 더 샀고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고 금을 판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최악의 경우에 3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이제 영에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400달러가 마지노선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렵죠. 무섭죠. 무서우면 어떡할 거예요. 무서우면 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지 뭐. 주식 투자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좋은 회사 혹은 자산을 사서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회사가 좋아지고 돈을 더 벌면 더 높은 가치를 받아낼 것이다.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꾸준해야 됩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저라고 험난하지 않을까요? 험난하죠. 톰리 말고 존리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주식 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저희 채널에는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몇 명 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수준 높아? 좀 높으면 좀 좋은 거 알려주고 그래요. 저희 채널이 54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54분의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